왕자들의 경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슈룹 9화에서는 영모의 세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궁안과 박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궁안, 왕자들의 경쟁이 이어지는 궁박, 오늘은 궁안과 박의 이야기들을 통해 영모의 세력과 슈룹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개성대군과 의성군은 서암덕을 데리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개성대군은 서암덕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경전 안에 병법서를 숨기고 승려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동굴에 무기를 숨겨두면서 반역을 준비하는 듯한 서암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장면에서는 반전으로 토지선생과 권희관이 등장해서 충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함께 영모를 꾸미는 것 같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인물들은 윤왕후와 태인세자를 지지했던 세력이겠습니다. 인과응보 업봅니다. 예전에 성남대군에게 인가응보라고 했던 토지선생의 말과 이마령에게 업보라고 했던 패비윤씨의 말이 어쩌면 같은 편임을 암시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년 전 태인세자는 대비에게 살해당했고 윤왕후도 패비가 되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인세자를 담당했던 의관이 토지선생이라면 이들의 만행을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대비는 패비윤씨에게 자신이 태인세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대비의 만행을 아는 이들이라면 몰래 세력을 키운 뒤 다시 적통인 패비윤씨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는 듯 보입니다. 이마령이 윤씨를 찾아갔을 때 다리를 저는 아들의 모습이 나왔죠. 그 적통은 패비윤씨의 하나 남은 아들이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권희관이 패비윤씨의 실제 아들이고 윤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들로 위장한 사람이겠습니다. 권희관이 이마령에게 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노목에 화가 미치지 않는 것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노모가 패비윤씨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암덕과 박경우는 과거 이호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적통이 아니라는 사실보다는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면서 패비윤씨 쪽과 뜻을 함께 하게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희관과 황기인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황기인은 영모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권희관은 목적을 위해 황기인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인은 이들이 꾸미는 일을 모르고 있고요. 황기인은 영의정의 아버지를 둔 후궁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진 동시에 현재 왕자들의 경합에서만 의성군이 이기면 의성군은 세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반역이라는 위험한 수를 두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9화의 마지막에 권희관이 황기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며 말을 하는데 이 편지는 한때는 중전이었던 패비윤씨에게 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때 중전이었기에 마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러면 황기인이 받은 편지는 연서이거나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황기인을 이용해 궁안에서 세력을 넓히고 밖에서는 영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모상궁을 통해 원손을 죽이려 했던 인물도 대비나 황원영, 황기인 쪽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보다도 세자를 죽인 인물이 권희관일 수도 있겠죠. 황기인은 겁만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살짝 혼만 내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직접 치료를 하던 권희관은 세자가 죽을 만큼의 독을 타서 시해했던 것이고요. 한편 성남대군과 보건군은 박경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박경우는 어촌마을에서 일을 봐주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고편에서 성남대군은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 등쳐먹는 양반이 있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몇 권의 책을 발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쩌면 장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암덕은 병법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경우가 반역을 함께 꿈꾸는 인물이라면 반역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남대군이 발견한 건 그 자금 조달 장부이고요. 그렇다면 왕 2호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더이다. 그런 인재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 더 어렵고요. 왕은 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니 아무래도 박경우와 서암덕을 데려오라고 한 건 왕세자가 될 왕자에게 세력을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호가 영모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박경우와 서암덕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경합에 과제를 낸 건 이호였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아끼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다면 왕자들을 통해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고 설득을 통해 자신의 사람,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데려오길 바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사의 신분으로 박경우와 서암덕에게 각각 보낸 것이고요. 뭐 어찌됐든 결국 개성대군과 성남대군은 서암덕과 박경우를 데려올 것 같은 느낌이죠. 도망가는 건 꿈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거든.
성남대군의 말을 들은 박경우였습니다. 오늘도 보검군보다 능력치가 높은 성남대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든 설득을 하거나 감화를 시켜서 데려올 것 같네요. 개성대군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반역자들로 잡아서 데려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안에서는 고기인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오늘 심소군은 자살을 할 뻔했죠. 그런데 남의 자식이라도 제 자식처럼 보살펴준 어머니의 마음으로 심소군을 바라봐준 이마령 덕분에 심소군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마령의 마음도 모른 채 고기인은 이마령의 등에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개성대군의 여장 그림을 황기인에게 알려줬는데요. 다음화에서는 황기인이 그것을 폭로할 것처럼 보여줬죠. 그런데 예고편에서는 개성대군이 위험하다는 걸 이마령에게 알려주는 고기인의 말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이제 고기인은 이마령의 편이 되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이마령의 아들을 살려줄 것 같네요. 아직 그림은 고기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림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모든 걸 떠안고 가는 고기인의 모습으로 이마령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뷔는 이제 완전히 황원영과 갈라선 듯 보입니다. 우리 이미 식었는데 어째 차가 우러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걸맞는 시간이 있다는 데뷔였습니다. 하오나, 차호에 아직 찻잎이 남아있다면 다기를 다시 예열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이것은 의성군을 생각하는 데뷔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데뷔는 마지막에 차를 부어버렸습니다. 성남대군을 죽이고 다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황원영도 화를 냈습니다. 이제 데뷔가 둘 수 있는 말은 보건군 하나뿐이겠네요. 정리해보면 의성군을 미는 황원영과 황기인, 이제는 보건군만 남은 데뷔, 적통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려는 패비 윤씨의 세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마령입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대로 어차피 세자는 성남대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슈룹의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슈룹을 정주행합시다.